환율 1470원. 한국은행 총재가 범인을 지목했어요. 서학개미다. 이거 과연 진짜 범인일까요? 지금부터 추적해볼게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자 간담회에서요, 이창용 총재가 입을 열었어요. 환율이 1,500억을 넘는다면 한미 금리차 때문이 아니고 외국인 때문에도 아닙니다. 단지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가 많아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젊은 분들이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왜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이요, 쿨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쿨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커지는 게 걱정입니다. 이거 참. 정리 좀 해볼게요. 그래서 범인은 서학개미다. 이유는 쿨해 보여서. 유행처럼 투자한 결과가 환율 급등을 가지고 왔다. 그럼 사건이 해결됐다고요? 아니 이거 잠깐만요. 뭔가 좀 많이 이상하지 않아요? 서학개미가 범인이다. 증거를 좀 볼게요. 2025년 올해에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요, 해외 주식 순매수한 금액은요, 약 40조 원이에요. 그럼 국내 주식은요? 약 11조 원을 순매도했죠. 국내는 팔고요, 해외는 산다는 이야기예요.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죠. 저 이야기만 들어보면요, 논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해외 투자가 환율을 올린다고요? 그럼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는요, 환율이 개박살 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일본을 볼게요. 일본은 세계에서 해외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예요. 한국이 40조 했다고요? 일본은요, 수백조 했어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엔화는 폭락했겠네요. 자, 잠깐 살펴볼까요? 지난 12개월간 엔화는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0.67%예요. 거의 안 떨어졌어요. 한국의 원화는요, 마이너스 4.57%예요. 일본보다요 7배가 더 떨어졌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어떤가요? 아니 그거 미국 금리 때문이 아닌가?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럽을 볼까요? 미국과의 금리 차는요, 한국은 약 2포인트 차이예요. 유럽은 약 1.75포인트 차이 나죠. 유럽이 금리 차이가 더 작은데요? 그럼 유로는 한국보다 덜 떨어졌겠네요. 지난 12개월간 유로는 어떻게 됐나요? 플러스 7.72%예요. 올랐다고요. 그럼 대만 달러도 한번 볼까요? 플러스 3.36%죠. 자, 정리해볼게요. 지난 11개월간 환율의 변동은요, 유럽은 플러스 7.72%, 대만 달러는 플러스 3.36%, 일본 엔은 마이너스 0.67%, 거의 변동이 없어요. 한국 원은요, 마이너스 4.57%죠. 보이시나요? 한국만 혼자 폭락했어요. 서학개미가 범인이라고요. 일본은요, 해외 투자가 더 많은데 괜찮아. 미국 금리가 범인이라고요. 유럽은요, 금리 차가 더 적은데 오히려 강세죠. 용의자들은 죄다 알리바이가 있어요.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환율이 강한 나라랑요, 환율이 약한 나라는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외국인 자금 흐름을 한번 볼게요. 올해 외국인 투자는요, 한국의 코스피가요, 마이너스 7.2조 원이에요. 팔고 나갔다는 이야기죠. 대만 증시는요, 순매수에 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참,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어요. 왜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전문가들이죠. 미국 S&P 500만 사면 되는 사람들인데요, 굳이 한국에 왜 들어와요? 한국에 올 이유가 있어야 오는 거죠. 대만을 볼까요? TSMC,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요, 60%예요. 애플칩이요, TSMC가 만들어요. 엔비디아 GPU, TSMC가 만들어요. 전부 TSMC에서 만들죠. TSMC 주식 사려면요, 대만 가야 하죠. 그럼 대만 정부는 TSMC를 어떻게 지원했을까요? 총 50조 원의 규모를 지원했어요. 세금을 감면해줬고, 인프라를 지원해줬어요. 연구개발 보조금도 들어갔죠. 대만 정부의 메시지는요,
TSMC가 10년 후에도 세계 1위가 되도록 만들겠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여기는 확실하네, 투자하자. 그러니까 대만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국은 삼성 파운드리요, 세계 2위예요. 기술력 있어요. 2나노도 가능하죠. 전 세계에서 TSMC랑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삼성이죠. 근데 한국 정부는 어떻게 발표를 했을까요? 2025년 11월 발표에 GPU 14조 원을 구입하겠대요. GPU요? 파운드리 투자는요? 안 해요. GPU 산대. 잠깐 지금 상황을 좀 볼까요? 2025년 11월 현재 오픈 AI의 CEO는요, AI 버블을 우려하고 있어요. 메타의 CEO는요, AI 투자 과열을 경고하고 있어요. 전 세계 빅테크들의 CEO들이요, AI 버블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 타이밍에 우리는 GPU 14조 원어치를 산대요. 파운드리 투자는 하지 않고 전 세계 2등은 냅두고요. 전혀 가치가 없는 데다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외국인들 반응은 어떨까요? AI 버블 고점에서 GPU를 대량 구매한다? 파운드리는 방치한다? 이거 경제정책이야. 정치쇼야. 코스피를 팔고 나가겠지. 정부에서는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 GPU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향상될 거라고. 말이 돼요? 지금 대만이요, GPU를 사서 파운드리를 올려놨나? 대만 GPU 안 사요. GPU를 팔고 있죠. GPU를 사겠다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가 강해요? 반도체가 강하죠. 근데 문제는 이 반도체가 점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투자를 해서 대만이랑 맞짱을 떠야지 그게 맞는 거죠. GPU를 구매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국과 맞짱을 뜨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략이 맞기는 해요? 정권에서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쇼가 아닐까요? 야, 우리도 챗GPT 나온다. 국민들은 환호하죠. 근데 이게 현실성이 있냐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걸 경제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정치쇼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한번 꺼내볼게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에요. 지난 4년간 한국 통화량의 M2 증가율이에요. 한국은 20%고 미국은 3%예요. 한국이 7배나 더 많은 돈을 풀었어요. 돈을 이렇게 많이 풀면 어떻게 될까요? 부에 집중이 일어나요. 한국은행이 푼 돈은요, 시중은행으로 들어가요.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싸게 대출을 해주죠. 부자들이 그 돈으로 뭐를 할까요? 강남 부동산을 사겠죠. 결과는요, 강남 아파트 평균은 27억이에요. 인기단지는 72억쯤 하죠. 이거는 상위 1%만 살 수 있어요. 중산층이요? 27억이 어디 있어요? 원화만 들고 있으면 가난해지죠. 왜요? 이창용 총재 취임 전에요. 그러니까 2022년 1월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1달러가요 1,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달러가요 약 1,470원이죠. 1,000만원 현금 가치가요, 달러로 환산을 하면요 750만원으로 추락했어요. 중산층 입장에서는 강남 집은 못 산다, 원화만 들고 있으면 가난해진다, 달러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식인 거죠. 이건 절박해서 하는 선택이에요. 쿨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하나요. 한국은행의 역할이 뭐죠? 금리 조정으로 물가랑 환율을 안정시켜야 되겠죠. 그럼 지금 환율이 급등하니까요,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을 한번 볼게요. 트럼프는요, 금리 내려라. 파월은요, 안 된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죠. 한국은요,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한다. 한국은행은요, 금리가 동결이죠. 4개월 연속이에요. 왜 금리를 안 올릴까요?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1,800조의 이자가 폭증하죠. 실물 경기는 더 침체가 되겠죠. 정부도 시장도 금리의 인하를 원하죠. 그런데 환율은 잡아야 하고요. 이건 딜레마예요. 그래서 뭘 선택했냐고. 금리 동결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서학개미 탓이다. 쉽게 말하면요,
의사가 환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환자가 싫어하니까 안 할게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의 한국은행이죠. 이제 모든 카드가 공개가 됐어요. 정리해볼까요? 진짜 범인이 누구죠? 일단 첫 번째로 정말 엉뚱한 투자예요. 대만은 TSMC에 50조를 쏟아부었어요. 한국은 GPU에 14조를 쏟아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파운드리는 투자하지 않죠. 지금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가 나왔는지 아세요? 5%예요. 5%.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얼마인지 아세요? 1%가 안 돼요. 근데 GPU를 사서 제조업을 발전시키겠다고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TV 나와서 떠들고 있어요. 대만이 GPU 샀냐고요? 대만은 GPU를 안 사고 팔았어요. 근데 왜 지금 대만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라고요. 그리고 타이밍도 대박이에요. 지금은 AI 버블의 가망성이 있죠. 두 번째는 돈 풀기예요. 4년간 M2는 20%가 증가했어요. 미국의 7배예요. 강남의 집값만 폭등했고요. 중산층은 가난해지고 있어요. 세 번째,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상실됐죠. 금리로 잡아야 하는데요. 정부 눈치 보느라 올리지 못하죠. 네 번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죠. 자기들 잘못이거든요, 지금. 근데 엉뚱하게 서학개미를 탓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이걸 지금 죄다 보고 있어요. 이 나라는 경제정책을 하는 게 아니다. 정치 쇼를 하고 있다. 당신이 외국인이에요. 이런 나라에 장기 투자 하시겠어요? 저라도 절대 안 해요. 인기몰이만 치중하고 있지. 그 와중에 한국의 코스피는 마이너스 7.2조 순매도죠. 서학개미들도 보고 있는 거죠. 외국인도 빠져나가는 상황에서요.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을까? 나도 달러 사야 되겠다.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됐죠? 플러스 40조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죠. 양방향으로 탈출하고 있어요. 환율은 폭락했어요. 마이너스 4.57%죠. 범인은 밝혀졌어요. 명백한 정책의 실패죠.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는 말하고 있어요. 서학개미가 쿨해 보여서 투자하는 게 문제라고. 증상과 원인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서학개미는요, 증상이에요. 원인이 아니죠. 이 서학개미들 왜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원인이 아니에요. 증상이죠. 그런데 원인은 고치지 않고요. 증상 탓만 해요. 뇌종양이 걸린 환자한테요.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통이 문제네요. 진통제 드세요. 이거 뇌종양 고칠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닐까요? 서학개미는요. 원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원인을 만든 사람들 때문에요. 달러를 살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죠. 환율 1470원 시대예요. 범인은 서학개미가 아니에요. 진짜 범인은요? 엉뚱한 투자군. 그냥 무지성으로 돈만 푸는 거랑 독립성을 잃은 중앙은행이랑 거기에 책임 전가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외국인도 떠나고 있고요. 한국 국민도 떠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죠. 서학개미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사라진 나라에서요. 사람들이 스스로 방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죠. 왜 국민도 외국인도 한국을 믿지 못하냐고. 이 질문을 외면한 채 서학개미 탓만 하면 과연 환율은 안정될 수 있을까요?